루카스 TV 필리핀 이민 정보. 이민 1년차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세 번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세요? 팬데믹으로 지루한 하루하루지만 시간은 정말 잘 가는 것이 쉽게 기억이 지워지는 이유일까요? 큰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릴렉스 하라는 의미로 위로 삼아야겠죠? 빨리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이 해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스파이더맨처럼 나타나 위기의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소개한 견인차를 기다리던 운전기사 로델은 6시간이 지나 연락이 옵니다. 아직 견인차가 오질 않는다고요. 그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을 지키며 6시간을 대낮 땡볕에 기다렸던 가여운 로델. 저는 바로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도움을 주신 분께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밤이 다가오는데 차를 마냥 길가에 세워두는 건 더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체면이고 뭐고 일단 기댈 곳은 그분뿐이라 연락을 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필리핀어들 약속 개념이 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일단 견인할 차량을 당장 나가 수배하고 차가 정지한 지역에서는 그분의 집이 가까우니 집에다 주차를 해 놓겠다고 내일 견인차를 불러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고마울 따름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분께 집 주소를 묻고 차를 찾으러 로델과 함께 갑니다. 어딘가에 큰 길가 집인데 뭐지?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그분이 차를 GMC 차량을 수리할 정비사가 있는 정비 공장으로 친절히 나의 차를 바로 보냈구나. 그런데 차주의 허락도 없이 이미 제 차의 엔진부가 모두 밖으로 나와 있고 분해되어 있습니다. 헐, 큰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고 걱정스럽더군요. 차량 정비공에게 왜 엔진부를 다 드러내놨냐고 하니 주인이 시켰답니다. 주인이 누군데? 하고 묻는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바로 그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그분이 차량 정비소 사장이었고 제 차를 견인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정비소로 옮겨놓은 거였네요. 그리고 고맙게 수리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로델이 여기 와서 GMC 메카닉이 없다고 직원이 말했다고 하며 고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헐, 이런 경우는 대체 뭐지? 일단 그분이 맡겨두신 차를 찾아가라고 했으니 저는 직원에게 고칠 수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말하고 다시 그분께 전화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갈 테니 견인비로 든 돈이 얼만지 알려주면 직원에게 주고 가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가고 있다고 그분에게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와이프 되시는 분이 오시고 계산을 하려는데 25,000페소나 나왔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견인비 5,000페소와 풀다운이라던가 엔진부를 다 드러내면 기본 20,000페소가 든다더군요. 엔진부를 드러내는 건 이야기가 없었고 분명히 차량을 집이 가까우니 견인에 맡아둘 테니 가져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엔진부를 드러내어 그 비용을 함께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합니다. 내용인즉 GMC 메카닉에 가면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 생각되어
저에게 비용을 줄여주려고 기사에게 한번 고쳐보라고 시켰다는군요. 그런데 그 기사는 GMC 메카닉을 모르는 직원이었고,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저 그분이 엔진부만 드러내놓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 되시는 분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직원이 못 고친다고 했으며 직원은 그저 그분이 엔진부를 내려놓으라고 지시만 해서 따랐는데 어떻게 이 큰 비용을 내가 지불을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로델이 다시 와서는 제 차를 견인한 차는 견인차가 아니라 지푼이로 견인을 해왔다고 직원이 말하더군요. 아, 지푼이로도 견인이 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푼이로 견인이 가능했고 비용은 가까운 거리로 500페소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와이프 되시는 분은 견인비와 차량 풀다운비가 이렇게 나왔으니 돈을 달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상황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그분은 더 이상 저에게 고마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덫을 쳐놓고 나를 가둬놓는 사냥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따졌습니다. 견인비는 5,000페소를 주고 가겠는데 풀다운비는 줄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겁없이 까! 돼지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곱게 살고 싶으면 돈 다 주고 가라! 필리핀 이민 1년차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같은 동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나 스스로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새벽에 잠을 깰 만큼 사이렌 소리에 시끄럽습니다. 담 너머 길 건너 집 앞에 경찰들과 앰뷸런스가 시끄럽게 널어져 있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사고 소식을 이웃에게 듣습니다. 간밤에 킬러가 집에 들어가 주인 아저씨를 살해했었다네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인이었답니다. 제가 사는 빌리지의 한국인이라고는 우리 집과 항공 발권 일을 하는 젊은이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그분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야기는 이미 16년이 지난 오래전 이야기네요. 당시의 이민 문화와 지금의 이민 문화는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땐 당시 병아리 같았던 이민자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런저런 사례집들이 아니고요. 넓은 숲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초보자들께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항상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을 배우자입니다. 남에게 의지를 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지름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처음 겪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